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 막리뷰. 오늘 6월 7일인데요 오늘 영화를 또 한 편 보고 왔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것처럼 트랜스포머의 비스트의 서막이고요. 이 프랜차이즈의 7번째 영화가 되겠습니다. 트랜스포머 시리즈 중에서 7번째 영화가 되는데, 범블비라는 작품이 조금 외전이라서 트랜스포머의 라고 하는 트랜스포머스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극영화로는 6번째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트랜스포머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영화는 아니고요. 이 시리즈의 한 2편부터는 조금 실망을 하고 보다가 4편, 5편쯤 되면 거의 놔버린 영화가 됐는데, 또 다시 리부트를 해가지고 영화를 내보내게 됐네요. 일단 이 영화에 대해서 일단은 좀 바뀐 점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트랜스포머 시리즈는 5편까지는 마이클 베이의 모든 연출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영화의 경우에는 스티븐 케이프 주니어라는 사람의 연출작입니다. 스티븐 카프 주니어, 케이프 주니어라고 하는 사람은 요 지금 이제 필모그래피 상으로는 크리디 2의 감독이에요. 국내에는 좀 상대적으로 이 스티븐 케이프 주니어 이분인데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미국에서도 크리드 2가 평이 좋은 영화였기 때문에요. 괜찮은 연출자로서 일단은 봤고요. 크리드 2는 로키 프랜차이즈에서 일단 외전인 크리드 시리즈, 그러니까 로키의 친구인 아폴로 크리드가 사망한 걸로 처리가 되고, 그의 사생아인 크리드라고 하는 아도니스 크리드라고 하는 친구가 마이클 비 조던이 연기하는 인물인데, 이 주인공을 해서 내세우고 있는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꽤 흥행하고 있는 영화고요. 3편 괜찮습니다. 1편도 괜찮고, 2편은 의외로 로키4에 등장했던 드라고, 러시아 소련의 이제 권투 선수죠. 돌프 룬드루겐이 연기하는 그 드라고의 아들과의 스토리를 이제 풀어나가는, 그래서 뭔가 좀 약간 귀여운 영화였어요. 트랜스포머도 좀 그런 드라마적인 측면을 좀 기대하고 영화를 좀 저도 감상을 했는데, 사실 크게 전편들과 다르지 않은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약간 변주가 좀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트랜스포머 비스트의 서막이라고 하는 제목처럼 이 시리즈에는 좀 새로운 종족이 등장을 하는데, 이 영어 제목, 영어 그 종족이라면서 참 어렵습니다만, 맥시멀이라고요. 원래 이 시리즈가 하스브로의 장난감들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시리즈잖아요, 원작 자체가. 그래서 이 실사편도 그 장난감 트랜스포머 시리즈 중에서 인기가 있는 비스트 모드라고 하는 시리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물같이 생긴 종족이 있는데, 그 캐릭터들을 이제 등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원래 이 시리즈를 끌고 나왔던 오토봇 종족과 함께 맥시멀이라고 하는 종족,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포스터상에 보면은 맨 위에는 이게 이제 그 전체의 구도죠. 이 가운데에 있는 요 6 로봇은 이제 오토봇이고, 이번 영화에서는 이제 악역을 담당하고 있는 게 저 지금 배경 속에 나와 있는 그 유니클론의 대행자라고 할 수 있는 스커지라고 하는 그런 로봇이 있습니다. 스커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지금 새롭게 등장한 맥시멀 종족, 비스트라고 흔히 불리우죠. 그래서 이제 로봇 형태의, 일단 동물 형태입니다만 로봇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족이 되겠습니다. 이 원작의 미국 쪽에서 애니메이션 시리즈, 그다음에 장난감 시리즈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어쨌든 이 영화를 또 보면 일단 좀 그 전까지는 오토봇이 이제 그 시리즈의 5편까지 디셉티콘이라고 하는 좀 적대 세력과의 좀 그 냉전 대결 구도의 약간의 이야기가 좀 변형되면서 가는 이야기였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그런 좀 종족과의 연대를 통해서 더 거대한적인 유니클론이라고 하는 그런 세력과 이제 맞선다는 얘기가 이제 이야기의 시작인 것 같아요. 이제 그 프랜차이즈가 잘 되면 그 구도로 계속 가겠죠. 자, 일단 유니크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저도 이게 1986년도에 나왔던 더 트랜스포머 더 무비라고 하는 그 넬슨 신 감독, 한국계 미국인 감독이 연출했던 트랜스포머 애니메이션판에 이제 등장했었던 그런 거대한 로봇이긴 한데 너무 커가지고 행성을 잡아먹는 그런 설정의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예고편들을 보면 이 유니클론이 워낙 유명해요. 이 시리즈에서는. 그래서 그 대결을 좀 다루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영화 스토리는 유니클론이 직접 등장하는 건 아니고 그의 대행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일종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 빌런이 등장을 하죠. 스커지라고 하는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영화에 보면 스커지가 이게 이제 유니클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스커지는 뒤에 여기 이제 스커지라고 하는 종족입니다. 그러니까 테러콘이라고 불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 제목대로 테러콘 그러면 뭐 오토봇 이런 건 자동차 로봇 뭐 이런 것처럼 이제 테러콘은 이제 뭐 무서운 로봇 애들 이런 애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얘가 싸우면 엄청 잘하는 애로 나와요. 그래서 이 스커지를 연기한 이제 피터 딩클리지라고 왕자의 게임에서 그 외소증 환자를 가지로 유명하신 배우 있으시죠. 아카데미에도 후보로 올랐던 그분이 이제 목소리 연기를 하고 있고 목소리 좋으시거든요. 이렇게 연기를 하고 있고 전체적인 이제 이야기는 그 범블비 시리즈 범블비가 8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트랜스포머 비스트에서만 94년도에 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대의 뉴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범블비는 80년대 그 캘리포니아 쪽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자, 어쨌든 이제 스토리의 구도는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일단은 이 영화의 그 주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간 주역은 그 인더 하이츠라는 그 뮤지컬 영화의 주연 배우였던 라틴계 배우입니다. 예. 노아 디아즈 역의 앤서니 라모스라는 배우가 지금 주역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엘레나 윌리스라는 이제 그 아프로 아메리칸 계열의 배우가 이 두 분이 이제 주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야기의 흐름은 이 노아 디아즈의 이제 앞부분에서 나와 있는 이 사람은 이제 이등병 출신인데 동생이 좀 아프게 있어요. 그래서 동생한테 근데 집이 가난하니까 병원비를 못 대서 그 병원비에도 시달리고 있어서 일을 구하려고 하는데 취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청춘이고요. 미군 출신으로 어디 파병 갔다가 돌아온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비업체 같은 데를 취업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친구고 엘레나 윌리스는 일종의 이 영화의 모험 영화적인 구도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이 영화가 결국 페루의 쿠스코를 배경으로 해서 촬영이 되는데 후반부는 그래서 이제 남미 문화 유적과 이 트랜스포머의 이제 그런 이 등장하는 그 스토리와 연결시키는 일종의 이제 연구사학자 그런 뭐죠? 그 고고학자의 모습을 연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둘이 거의 등장해서 이야기 깔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노아 디아즈 네셀 라모스의 동생 역할 어린 동생 역할을 하고 있는 크리스라는 친구와의 이제 그런 좀 모티브가 이 영화의 전체적인 그 모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약해지지 않고 강하게 버티고 싸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다루고 있는 뭐 그런 연기거죠. 그래서 미국에서의 그 포스터에 보면 이제 미국은 아직 개봉을 안 했어요. 지금 제가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을 때는 6월 9일 날 미국에도 이제 현충 이쪽에 맞춰가지고 애국주의랑 연관시키려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미군이 주인공이고 어쨌든 유나이티드 올 포울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그 헤드 카피를 가지고 일단 개봉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해서 먹입니다. 일단은 이 시리즈는 사실 비평적으로는 폭망한 시리즈죠. 마이클 베이가 2007년도에 이 트랜스포머의 일단 로튼 토마토 지수를 보면서 이 전편의 이야기들 뭐 다 기억 못 하고요. 한번 훑어볼게요. 사이아 라버프가 등장했고 메간 폭스가 등장했던 1편이 이제 PG-13 등급으로 2007년도에 개봉이 돼가지고 그래도 뭐 흥행이 잘 됐죠. 이 시리즈가 계속 만들어지는 흥행이 되기 때문인데 영화가 뭐 별로여도 1편이 이제 그래도 뭐 평이 그래도 제일 좋은 편이에요. 57%. 그 다음에 이제 석도 지수라고 합니다. 로튼 토마토 지수는 일단 전체 평가를 좋으냐 나쁘냐 이걸로만 이제 따져서 이제 평가가 리뷰들 중에서 57% 정도가 좋게 평가를 했다 이런 소리거든요. 그 다음에 오디언스 스코어는 팝콘 지수로 나타나는데 오디언스들이 평가했을 때 25만 명 이상이 평가를 했는데 85% 정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좋게 봤다는 거죠. 관객들을 일단 뭐 신나는 오락 영화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그 호의도 1편에만 한정이고요. 이 1편의 영광을 어떻게든 간에 좀 2편, 3편에 좀 살려보실 겨? 하고 이제 좀 쫓아가는데, 뭐, 2편부터 뭐, 장황해지고요. 2시간 29분 이제, 뭐, 이 마이클 베이의 악습이죠. 막 그, 장황한 스타일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그러면서, 지루해요. 그래서 20%, 57%로 이제 리뷰도 안 좋고, 관객들 평도 뭐 별로 안 좋고 이런 상황이고요. 2011년도에 3편이 나왔죠. 다크 오브 더 문. 역시 뭐 2편보다는 좀 좋은데 35%, 55% 역시 좋지 않습니다. 이게 2011년. 역시 영화는 계속 길어서 2시간 34분이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2014년도에 이제 아예 주연이 바뀌죠. 마크 활버그가 나오고 샤이아 라보프가 이제 그 위디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샘 위디키라는 캐릭터가 이제 퇴장을 하고 엔지니어인 마크 활버그 이런 캐릭터 이름 모르겠어요. 에이지 오브 익스티션이라는 영화로 돌아옵니다. 영화 더 길어졌어요. 2시간 45분. 평은 더 나빠지고 18%, 50%. 그 다음에 지금 5번째 마이클 베이가 마지막 연출한 5번째 영화가 아서왕 이야기에다가 이야기를 연결해버리는 황당한 짓을 해가지고 2시간 28분짜리 16%, 43%로 아주 뭐 평이 안 좋았죠. 마이클 베이 특유의 이제 화려한 그 시각적 효과와 뭐 36도 펜을 비롯한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남발을 하니까 영화가 되게 장황하고 샤프한 느낌이 전혀 없는 오락 액션 오락물이 돼가지고 어떻게 흥행은 계속 되는데 영화는 뭐 이렇게 좀 흥행 성적도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어쨌든 이 하스브로가 굉장히 밀어주고 있는 시리즈이기 때문에 이 영화가 지금 새로운 리뉴얼 작품으로 6편까지 만들게 된 건데 이 편이 나오게 된 거는 이제 물론 범블비라고 하는 수작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2018년도에 등장한 범블비가 지금 보시면 이 프랜차이즈 중에서 유일하게 로튼 토마토 지수상 91%라고 한 상당히 호의적인 평가를 받았고 전반적으로 80년대에 유행했던 스필버그 사단들의 SF 영화물을 연상시키는 아기자기한 재미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되게 샤프한 영화로 만들었어요. 상영 시간도 1시간 54분짜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새로운 리뉴얼은 이 작품의 범블비라고 하는 이 작품을 참고해서 스토리도 이제 이 범블비가 80년대에 지구에 이 오토봇들이 왔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고 범블비만 유일하게 인간에 대해서 호의적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가장 인기 로봇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지금 트랜스포머 이 작품이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영화는 94년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가 됩니다. 배경이 크게 봤을 때 공간적으로 한 세 공간 정도의 이야기. 일단 오프닝 시퀀스의 경우에는 새롭게 등장하는 종족인 이 맥시멀의 등장을 이제 강조합니다. 이 전편에 이제 지금 옵티머스 프라이멀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옵티머스라는 제목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제 이 맥시멀 종족의 리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태는 고릴라 캐릭터고 배우도 론 폴먼이 연기하고 있어서 되게 묵직한 목소리를 내주고 있는데 이 캐릭터가 이 캐릭터는 이제 그 자기의 그 이 정글 행성이라고 하는 이 성을 그 유니크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지구를 운시를 한 종족의 설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 그 시공간을 뚫고 다니는 뭐 타임머신 기능이 갖고 있는 그런 그 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키를 지키기 위해서 지구에 몰래 숨어 있다고 한 설정입니다. 그리고 되어 있는 설정이고요. 이 종족은 뭐 지금 보이고 있는 치토라고 하는 치타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 캐릭터도 있고요. 왼쪽에는 이제 당연히 범블비입니다. 노란색 차는.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새도 있죠. 여기 뒤에 보면 새는 양자경이 연기하는 지금 뒤에 날아가는 에어레이저라고 하는 캐릭터도 있습니다. 검독수리라고 하네요. 그 외에도 뭐 코뿔소 뭐 그다음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이 캐릭터들이 새롭게 등장을 한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그 유니크론과 유니크론의 그 테러콘이라고 불리우는 적대 세력에 의해서 멸망한다는 이야기가 이제 오프닝 시퀀스로 열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시퀀스에서 지금 이제 퇴역 군인인데 이등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영화상에서 봤을 때는 뭐 뭔가 조화를 못 이루고서 이제 그 불명예 제대를 했던 것 같아요. 한 것 같은 이 주인공이죠. 이 인간 주인공인 그 노아 디아즈, 앤서니 라모스가 연기하는 이 캐릭터의 스토리가 이제 좀 나옵니다. 노아 디아즈가 이제 일이 안 풀려가지고 동생 병원비도 급하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기술이 이렇게 손재주가 좋아서 전자제품 같은 거 잘 다루고 그러니까 자동차가 방치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걸 털러 가는데 그 자동차가 사실은 지금 왼쪽에 보고 있는 이 영화에서 일종의 이 노아 디아즈와 같이 커플을 이루는 그 캐릭터죠. 이 미라지라고 하는 캐릭터예요. 미라지라고 해서 여기 포르쉐 911 카레라라고 하는 그 명차죠. 그 차가 변신하고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러면서 영화는 이제 이 처음에 이제 노아가 그 다음에 이들과 연결되고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그 역시 엘레나 윌리스가 연기하는 저기 도미니크 피시백이 연기한 여배우예요. 이게 로봇이 너무 많이 나와서 네, 이 캐릭터입니다. 엘레나가 연기하는 도미니크 피시백이 박물관에서 근무하다가 이 맥시멀이 그 숨겨놓은 키가 되어 있는 물건을 찾아내면서 사단이 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유니크론이 그 메시지를 보고서 쫓아온다는 스토리입니다. 결국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고 그 속에서 이제 요거 이제 앞부분에 이제 오프닝 액션 시퀀스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라지와 같이 지금 노아가 이제 도망을 가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이 오토봇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옵티머스 프라임. 그래서 약간 이 영화에서 나오는 옵티머스 프라임은 제일 불친절하고 좀 거칠게 나옵니다. 인간에 대해서 좀 의심이 많고 뭐 그 마이클 베이 영화에서 옵티머스 프라임은 조금 다른 캐릭터죠. 이 옵티머스 프라임과 노아를 좀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옵티머스 프라임이 이 리더로서 책임감에 좀 억눌려 있는 캐릭터라고 하는 설정을 가지고 있고 노아도 가족을 지키는 수호하는 남자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잘 연결이 솔직히 잘 안 나갑니다. 그냥 기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이제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들이 만나게 되고 노아가 이제 그 그러니까 고향으로 갈 수 있는 키이기 때문에 이게 시공간을 뚫을 수 있는 것이라서 이것을 이제 오토봇들이 이제 탈취하기 위해서 노아와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박물관에 진입을 하지만 그때 이제 테러콘이 등장을 하면서 이들은 이제 결국은 이 테러콘이 등장을 하면서 여기서 박물관 시퀀스에서 결국은 이제 이것 탈취당하게 되죠. 근데 그 키의 절반만 분리해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시 숨겨져 있는 걸 찾으러 갑니다. 그게 이제 바로 페루의 쿠스코인가요? 마야 문명인 거죠. 그래서 마야 문명의 전통이 이제 뭐 트랜스포머와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뭐 영화적 설정을 가지고서 결국 있고 이 유니크론이 이제 화를 내고 이 테러콘들 스커지를 비롯한 테러콘들에게 가서 이제 이들을 갖다가 이제 해라 이제 그거고요. 그 와중에 이제 범블비도 좀 희생이 됐다가 어찌어찌 후반부에 살아나게 됩니다만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어떻게든지 이제 막 사실 그 영화의 후반부는 이 유니크론에게 마저 이제 모든 걸 빼앗기고 이 나머지 이 오토봇들과 미니벌 그 다음에 우리 노아 엘레나까지 해서 모두 다 이 본진으로 적진으로 가서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좀 생각할 때는 그 어벤져스의 후반부 장면, 어벤져스 어셈블 막 이런 장면들 같이 구성이 된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런데 이게 워낙 CG로 막 요란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대형 스크린에서 뭐 화려하게 되지만 솔직히 저는 CG 영화들에서 이렇게 뭔가 감흥을 느끼기가 사실 좀 어렵더라고요. CG가 너무 많이 사용되고 인간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제작비 2억불짜리 영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큰 감흥이 없어요. 아 그렇구나.
로봇이구나, 막 부셔지는구나, 박살나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좀 취향 탓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 이 트랜스포머 시리즈에서 그 아기자기한 재미, 정말 말 그대로 범블비나 트랜스포머 1편에서 나왔던 인간과의 약간 유머러스하거나 약간 호흡 맞추거나, 그래서 좀 이 범블비 같은 경우도 좀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캐릭터잖아요. 그런 캐릭터들의 성향이 안 살아나 있고 전쟁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전 감흥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영화 자체가. 그래서 이 영화는 뭔가 리뉴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뭐 별로 이 트랜스포머 시리즈의 패착이라고 하는 좀 그런 건 없어요. 마이클 베이 특유의 막 장황하게 막 요란한 것들은 좀 줄이긴 했어요. 이 연출자는 그렇게 막 요란하게는 안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플롯이 막 쑥 들어와가지고 막 사람들의 감동, 막 영화에서 막 결국 막 주요 캐릭터들이 희생도 당하고 다시 부활도 하는데 이것도 패착인 거죠. 사실은 이 트랜스포머들은 안 죽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시 살아납니다. 막 보면. 그래서 되게 주요한 캐릭터들이고 막 약간 관객들이, 그러니까 약간 이제 뭔가 된다는데, 문제는 이 새로운 캐릭터들이나 로봇 캐릭터, 오토봇이라든가 뭐 미니멀이라든가 뭐가 됐든 간에 다 기계의 느낌을 안 살리는 게 좀 그 묵직한 중량감들 같은 걸 뭐 살리는 거는 좀 당연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느낌이 별로 안 들어가지고 사실 저는 뭐 이렇게 감흥이 없더라고요, 영화적으로. 그리고 이 노아의나 엘레나의 에피소드가 이들의 스토리와 이렇게 감흥하느냐, 또 역시 뭐 그렇진 않습니다. 막 뭐 마이클 베이식으로 전쟁터에 막 몰아넣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그래서 영화가 뭐좀 애매하다 솔직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시리즈에다가 새로운 캐릭터를 보는 재미를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그럭저럭 뭐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이 영화의 이 시리즈의 본질에서 크게 뭐 새롭게 보여지진 않고, 그 범블비처럼 이제 복고풍의 그런 클래식한 그런 코미디들을 잘 살려낸 것 같지는 않으니까, 전쟁 영화, 이 트랜스포머 장르의 영화의 스타일을 새로운 캐릭터를 추가한 것 이상의 의미가 저한테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화가 생각보다 기대만큼 별로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는 뭐 그런 점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뭐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리뉴얼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 다시 시작하는 거지. 예, 다시 시작하는 거라서 이제 적도 이제 뭐 유니크론이라고 하는 이제 트랜스포머 전체 뭐 엄청나게 많거든요, 시리즈가. 그 중에 제일 나오는 제일 무시무시한 적이 등장을 하고, 그래서 그것에 일단 서막을 좀 열어보겠다고 하는데, 그들과 싸우려면 이제 뭐 다 같이 연대를 하고 뭐 서로 우정도 쌓고 막 이런 얘기를 나가요. 그리고 이 주인공 인간도 이제 전편들에 비해서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 영화 후반부에 가면 전투에 이제 힘을 얻게 됩니다. 이 미라지와의 협력 과정을 갖게 되면서 일종의 그 영이처스 크로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크로스를 해가지고 이제 막 기계화돼서 막 이 적장과 맞짱을 뜨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막 감동적이지 않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늙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가족 영화로 뭐 또 이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자동차 좋아하고 뭐 그러면 좋아할 것 같은데, 뭐 왜 영화에 나오는 게 다 옛날 이제 클래식한 차들이, 고증 이런 거 잘하잖아요, 헐리우드가. 그러니까 그 차들의 이제 이 뭐 90년대 스타일의 명차들이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잘 활용한다든가 뭐 이런 거는 뭐 매력적일 수 있는데, 글쎄요, 저 개인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감흥이 있는 영화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본 거 맞아요, 극장 가서. 예, 여기 지금 CGV, 예, 그죠? 예, CGV 요거 필립 마크도 새로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솔직히 잘했다는 생각은 잘 안 된다라는 거 감안하고요. 제 별점은 2개 반 정도. 그러니까 영화가 그래도 좀 마이클 베이시로 장황하진 않아요. 그래서 좀 덜 지루해. 예, 덜 지루한 것 같아요. 예, 마이클 베이 영화는 되게 지루했어요. 예, 뭐해 저거 왜 이렇게 요란하게 막 걸리는 거야? 이렇게 그런 생각 들었는데, 덜 지루한데 이것도 서사가 좀 많아요, 영화가. 영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대상이라든가 이런 거 무게감에 비해서 좀 쓸데없는 서사가 좀 많은 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말이 좀 엉키네요. 어쨌든 트랜스포머 비스트의 서막 뭐 그렇습니다. 예. 뭐 이상 얘기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화 있으면 또 있으면 좋겠네요. 구독자가 한 810분 넘어갔어요. 예. 그 사이에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예. 더 좋은 말씀 많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댓글 달아주시고요. 뭐 좋아요,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소마 시네마의 트랜스포머 비스트 소막에 대한 불만이 좀 담긴 리뷰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뀐 것 같은데 바뀌지 않았어요. 네, 이상입니다.